안녕하십니까. 일요일날 오전 잘 쉬고 계십니까? 1월 24일 일요일 황장수의 톡톡톡, 오늘도 미디어워치 베니제 대표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전에 안동에 사는 이정림 씨가요, 지난주에 그 베니제 대표하고 저하고 저기 삼겹살 그 톡톡톡 끝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새벽에 새누리당을 가가지고 우리도 날아서 왔으니까 소주 한잔 먹다가 좀 영입위원으로 이렇게 영입된 사람으로 좀 소개를 해주라 하고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술 먹다가 보니까 그냥 하지 말자. 논의도 안 했죠. 안 했나? 난 좀 일찍 취해가지고. 베니제 대표가 요즘 뭐 건강을 챙긴다면서 복분자를 좋아하시는데, 이 복분자하고 소주하고 섞으면 이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날 제가 조금 갔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셌어요. 옛날에 말술을 먹었는데 제가 참 이 몸에 병이 좀 있어가지고 요즘 술을 좀 자제하니까 술이 약해졌습니다. 좌우간 안동에 사는 이정림 씨가 이 삼겹살과 한우 불고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앞으로 이 조금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오늘 방송 끝나고 갈비를 먹으러 갑시다. 오늘 방송 끝나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시다. 예. 먼저 새누리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엊그제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벤 대표님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입당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조경태 의원의 영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명이 좀 뛰었는데 뭐 들은 얘기지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좀 정확히 신뢰받을 수 있는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김무성 대표가 좀 꺼려한다. 어차피 지금 김무성 대표가 부산에서 패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 보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확 들어왔더라고, 깜짝. 그러면서 이제 이건 보도만 보고 보니까 윤상현 의원하고 현기환 수석하고 이렇게 몇 명이 영입했다. 그리고 이제 뭐 김무성 대표도 뭐 얼마 전에 어떤 장소 18일 날 무슨 행사 가서 만나서 이야기했다. 일단 들어오고 나니 뒤에 서로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 인터뷰를 보면은 이게 흔쾌히 이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한 기색이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아니 그때 사람이 들어오겠다고, 그 들어오기 전날 그 들어온다고 뭐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자마자 경선해라. 그러는데 그 경선 할 때 하더라도요, 그래도 좀 당에 들러놓고 경선을 해야지. 공식적으로 아직 당에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아마 며칠 안에 올 거다 이러는데 니 오면 경선해라 이러는 거는 좀 야박한데. 요즘 부산에 인심이 와 그렇습니까? 네, 계속 이렇게 하는 말이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경선하라만 외치고 있고, 그리고 좀 김무성 대표의 조경태 의원 영입에 대한 이 뭔가 좀 이 불편한 기색을 보면은, 제가 이 얘기는 뭐 작년부터 들었는데, 아, 이분이 좀 방해한 게 맞는 게 아닌가 진짜.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요, 이 조경태 의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조경태 오늘 경선을 하겠다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조경태 의원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저하고 16대 총선에 같이 출마하고, 또 부산 경남, 저는 경남 사천에 출마하고 조경태 의원은 부산 사회에 출마해가 둘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이 신세 한탄하면서 소주도 좀 많이 먹고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에 온다라는 부분, 사실 뭐 벤 대표하고 저하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새누리당의 물이나 흐름을 좀 물갈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저렇게 좀 불편하다 이러면 왜 물갈이가 될까봐 불편한 겁니까? 아니면 조경태 입당을 계기로 해서 물갈이 바람이 불까봐 아예 뭐 그런 사람 안 오는 게, 물갈이 안 할 거니까 우리는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부산에서 새바람이 날 가능성이 있죠. 조경태 의원의 일단 야당에서 굉장히 어려운 적에 삼선을 했기 때문에 자기 기반이 있고, 그리고 꾸준히 이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우는데, 이 각 세우는 부분이 이념 노선 문제도 많았거든요. 왜냐면 조경태 의원이 전당대회 나갔을 때 제일 먼저 공약한 게 통합진보당과 손잡은 거 국민들에게 사과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붙었기 때문에 범새누당 지지하는 보수층 유권자에게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바람을 일으키게 되면은 김무성 대표가 부산은 텃밭을 다지고 있는데 그 순식간에 이게 흔들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변수는 이 김경재 특보 같은 경우도 그런데, 조경태 의원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신 사람 아닙니까?
김경래 특보뭐 DJ를 모신 사람인데 원래 이렇게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이른바 자기 대통령 될 사람을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정확히 맺고 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 저 사람 뭐 인기 없다고 뒤통수 치고 나가고 이런 건 별로 없단 말이죠. 이제 가고 정권 끝난 다음에 자기 길 가는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야당이 있죠. 이게 잘못되면 이제 패거리 문화가 되는 거고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정치적인 신인을 지키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경태 의원이 보도되는 거 보면은 박 대통령 층에서 영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분이 정치한 거 보면은 박 대통령 임기 말 갈 때까지는 박 대통령하고 신인을 다 지킬 겁니다. 근데 지금 김무성 이 주위 사람들은 애초에 지금 박 대통령하고 완전히 지금 결별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하나의 이제 충돌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경태 의원은 제가 옛날에 그때 좀 꼬드기려고 저는 반노를 했으니까 강원도 가서 뭐 좀 하자 해서 저 강원도 사람 좀 모았는데 조 의원 오래 했는데 온다더만 안 왔어요. 근데 이 조 의원이 솔직히 말하면 뭐 굉장히 굉장히 친노하고는 색깔이 좀 달랐습니다. 친노들은 다 대학 다닐 때 운동권 출신인데요. 조경태 의원은 그 부친이 자갈치 시장에서 직예꾼을 해서 그 집안의 형제들은 본인만 부산대 공대를 다녔고 나머지는 다 상고를 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조경태 의원이 이 운동권을 안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참 잘했어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좀 따돌림을 받다가 친노가 하고 싶었는데 친노에서 배제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경태 의원이 어느 날 친노로 출발해서 나중에는 반노가 돼버린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본인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사람들 세력이 워낙 세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그게 노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하죠. 노 대통령 자체도 이른바 엘리트 운동권 출신이 아니니까 네. 정서적으로 결합돼서 조경태 의원하고 노 대통령은 잘 지냈는데 둘은 잘 지냈어요. 이른바 저 스카이 출신의 그 운동권 세력이 둘러싸니까 조경태 의원이 좀 배제가 됐죠. 근데 배제가 되는데 2008년 총선 이제 노 대통령이 지지율이 거의 5%대로 추락하고 정권 뺏긴 다음 선거 때 같은 경우 정말 선거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때 야당이. 어려웠죠. 근데 그때 이제 부산에서 거의 또 그 상태에서 당선되는데 그때까지도 노 대통령한테 그 칼국구가 안 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완전 친노가 올라선 거는 이제 문재인 올라오면서부터 문재인 올라와서 또 패거리 형성에서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 소신 가지고 계속 비판을 했고 이제 이념적으로도 이분은 좀 아주 꾸준히 이념적으로는 좌를 경계해 왔기 때문에 뭐 지금 새누당에서도 여러 명이 얘기하지만은 노선하고 이 방향이 새누당하고 전혀 틀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틀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새누당에 있는 저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오른쪽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조경태 의원이 지금까지는 팔딱팔딱 뛴 생선이었습니다. 그 이제 더민주에서는요. 오히려 문재인 친노하고 싸우면서도 본인의 개성을 놓치지 않고 그것들이 더 강화되어 왔고 대중적으로는 그게 또 자양분이 되어 왔는데 새누리당이 보면 장기가 하나 있어요. 팔딱팔딱 뛰는 사람도 새누리당에 가면 조용해져요. 생선이 그냥 조금 숨이 죽어. 배추가 이렇게 바삭바삭하다가 우리 흔히 그 생배추 이렇게 고추장에 찍어 먹지 않습니까? 그 새누리당에 가면 데친 배추가 돼버려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저는 새누리당에서 이 진이 빠져가 데친 배추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부산에서 이 김무성 세력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핵심인데 조경태 의원 같은 박 대통령 측에서 영입했다 하면은 지금 박 대통령이 저희가 우리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제일 지금 위험한 상황이 이원 집정제 개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원 뭐 집정제 친박도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사람들이 요즘 뭐 막 수두룩 하더만요. 사실은 아직까지 박 그럼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하고 그 뭡니까 친박의 중진들하고 만나갖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제 임기 끝날 때 다 됐으니까 다음 차기는 뭐 반기문이든 누구든 데려다가 껍데기 대통령 시키고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총리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자기 정치 철학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 박 대통령이 이원 집정제 개헌안을 반대한다면은 조경태 의원은 그냥 그걸로 가면 되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박 대통령이 찬성해도 그 부분은 찬성할 수가 없어요. 변 대표하고 저하고는 뭐 변 대표 의견은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하겠다면 이원 집정부제 개헌 업무 분쇄 국민운동본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박 대통령이 찬성하고 가도 그건 왜냐면 저희는 박 대통령한테 충성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큰 방향이 맞으니까 장애도 없는 건데 박 대통령이 이원 집정제 개헌한다 그러면은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건 싸워서 막아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나라 망할 게 99.99% 확실하거든요. 그거는 북한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라는 거는 한국의 기본적인 안보
안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셔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한데도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변 대표도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지금까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이원집정제 개헌을 찬성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거는 현직 대통령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랑 조금 갈등이 있었거든요. 참모들하고 해보면 이원집정제로 권력이 완전히 나눠져가지고 했을 때 대외 외교부터 국내 질서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친노 세력 일부가 이원집정제를 연구했을 때 노 대통령이 반대했거든요. 야 이거 한국 적용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 통령제 개헌안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이원집정제라면 아예 학을 띠죠.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에 처하는 거를 보고 5.16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구민주당, 윤보선 대통령 허정 총리 할 때가 사실상 그런 이원집정부제인데 데모로 나를 세웠고 솔직히 말하면 그 5.16 혁명의 기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나라가 데모로 나를 세우고 공산주의자들이 곳곳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도 주요 이유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명의 명분이 반공 아닙니까? 그때 이제 뭐 군이나 뭐 경찰 쪽에 워낙 큰 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군부 내에서의 이 위기감, 야 나라가 무너지고 공산화 되겠다 그렇게 나왔고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식 대통령제도 불만족스러워서 유신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가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볼 때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찬성할 리가 없고 김무성 대표 세력이 그걸 추진했을 때 지금 부산은 대부분 김무성 세력입니다. 지금 현역들 다 대부분. 그때 조경태 의원이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죠. 뭐 저는 조경태 의원이 저 베니제 황장수와 등을 지는 일은 안 할 거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제를 사수하는데 앞장을 서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하고 싶은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갖다 붙이더라도 이원집정부제를 해서 대통령의 이후의 권력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간신이라고 생각해서 즉시 사약을 내려가지고 능지처참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박 대통령을 망치는 간신입니다. 박 대통령만 망치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까지도 망치는 간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일 당장 사약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변수는 조경태 의원이 뭐 당직 어쩌고 저쩌고 뭐 김무성 대표가 이제 불쾌하게 얘기하더니 뭐 최고위원 정도 제가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안대희 씨를 시켰더라고요. 조경태 안 시키려고는 아침에 안대희 시켰어요. 제가 볼 때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안대희는 공주고 약주입니까? 지금까지 막 뺑뺑이 돌리다가 견디다 못해서 마포갑에 혼자 가가지고 출마하겠다 하다가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 강성규 전 의원 세력이 몰려와서 난리를 쳤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그 주도만 말도 안 나오다가 그냥 툭 줘버렸는데 오늘 한기석 남은 이 최고위원이 부산에 조경태한테 갈까봐 그럼 안대희 이거는 전략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안대희 전 의원 어쨌든 그 마포갑에서 현 당협위원장이죠. 이제 강승규 전 의원하고 붙는데 그걸 최고위원 딱 줘버리면은 아니 그게 바로 이제 이른바 불공정 경선 시비가 걸리는 거죠. 오늘 강승규 전 의원 얘기하듯이. 그리고 서울 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대희. 근데 예를 들면 조경태 전 의원을 영입했다는 경우는 야권 지지하는데 좌익이 싫은 사람들 표를 몰고 있다는 말이죠. 조경태 의원 지역구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산 선거 전체판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전략적으로 당연히 조경태 의원에게 최고위원을 주고 심지어 이제 부산 선거대책본부장 지금도 줘서 조경태 의원을 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최고위원 자리를 안대희 전 대법관에 억지로 딴 얘기는 부산 선거 지휘권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거는 이 나와바리 침해죄에 걸렸네요. 조경태 의원이요. 나와바리. 근데 참 이 일본의 야쿠자가 이야기하는 구역을 이야기하죠. 구역. 당대표란 분이 참 그 지역 나와바리 챙긴다는 것도 우스운데 뭐 본인이 사실 서울 험지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걸 넘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부산에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저기 지금 내일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문재인 부산에 와라. 아무데나 골라라. 내 그거 가서 당신하고 붙겠다 선언을 하고 이제 거기에 붙여서 1대1로 붙으면 심심하니까 김무성 대표 보고 저 안철수 부산에 오라 해서 아무데나 골라라. 거기서 붙자 해서 2대2 매치를 붙는 게 어떻겠어요? 조경태 대 문재인, 김무성 대 안철수.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은 확실하게 대권 후보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떠든다고 할 사람들은 아닌데 이 야당 출신 정치인들은 이벤트에 좀 능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건 노무현이나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조경태 의원이 좀 새누리당 출신이라고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정치 이슈를 만드는 이벤트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당분간은 조용할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다리면 안 되니까 잘 보다가 아니, 충분히 할수 당분간 있죠. 조용하면 안 돼, 절대. 새누리당은 들어간 다음 날부터 화다닥 끓여야지 조용하다가는 그냥 녹아버리는다. 아마 뭐 문재인 들어와라 한번 붙자 얘기할 수도 있고 지역군 뭐 부산에 아무데나 당신 고르시오. 이벤트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일베 사이트에서도 이제 새누리당 대권 후보를 조경태로 가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차피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당에서 대권 주자로 출마했습니다. 근데 아주 이 추잡한 정치 공작으로 컷오프에서 탈락시켜버렸거든요. 조경태 의원은. 그러니까 이미 대권을 출마 선언한 사람이니까 본인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진지한 꿈이 있든 없든 대권은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조건을 갖췄어요. 그러려면은 이 자기 당선되는 거는 제가 볼 땐 뭐 자기 적고 나가면 당선은 거의 100%일 텐데 지금 무속 나도 될 만한 사람인데 본인이 더 큰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부산 선거를 총지휘할 생각을 하겠죠. 지금 연속으로 두 번 대통령이 TK에서 나와가지고 PK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마 다음 대선을 이대로 치르게 되면 PK 지역에서 야권 득표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막으려 그러면 PK 출신들 여야가 다 모여가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안철수 다 부산이 고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김무성 조경태 자 전부 여기서 해가지고 각각 1대1로 붙으면 거기서 진 사람은 이제 대선 후보 탈락. 그러면 이제 2명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두 사람이 한번 붙으면 간단하잖아요. 뭘 그리 빙빙 돌아갑니까? 맨날 전라도만 가고 그러지 말고 부산에서 한번 이번에 끝을 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 정도 승부수를 걸 정도의 의지가 있으니까 들어왔겠죠.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도 될 만한 사람인데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는 한번 판 한번 그래도 자기가 정리해 보겠다 생각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역시 그 새누리당의 최고의 능력은 이 하향 평준화시키는 능력. 이제 그 새누리당의 고질적인 능력과 조경태 의원이 어떻게 이걸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아주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조경태 온 앞날에 뭐 유망한 전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